자, 여기 교재 펴입니다. 227쪽 남았죠. 직선 마지막 하나 남겨 펴고 끝날 것 같은데, 자 227쪽에 몇 번? 8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선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 그렇지? 자,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자, 각의 이등분선은 당연히 뭐 뻔히 알잖아. 어떤 두 직선이 만나면 당연히 뭐야? 각이 생기죠. 각이 몇 종류가 생겨요? 두 종류.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똑같은 각이 생기죠. 두 종류의 각이 생겨. 저 각을 반으로 쪼개는 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도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 중에 하나만 일단 먼저 살펴볼게. 요 각을 쪼개는 직선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 방정식을 좀 찾으려고 해.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을 반을 쪼갠다? 뭐 그리라 그러면 정확하게 재가지고 한가운데로 쫙 그리면 되는데 그때 그 직선을 어떻게 찾아야 돼?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직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한 점이야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테니까. 근데 이 기울기나 말하기가 힘들다고요. 선생님 각이 들었으니까 기울기도 절반이면 되잖아요? 또는 한가운데니까 둘이 평균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풀 수는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이야기 해석을 표현을 조금 바꾸셔야 돼. 자,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성질은 뭐가 있겠냐?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 두 직선하고의 거리가 어때? 한 가운데를 지나니까 같아야 정상인 거죠. 또 다른 점을 잡아도 이 직선과의 거리, 수직으로 내는 거리와 이 직선과의 거리, 수직으로 내는 거리 당연히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뭐라고 해서 할 수 있냐면 각을 만드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가 되겠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보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고 그걸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지만 그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의 좌취야. 좌치가 뭔데? 혼자서 밥 해먹고 사는 거? 좌치는 뭐야? 흔적이잖아, 흔적. 그런 점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면 그 흔적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뜻이야? 직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좌취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좌취의 방식을 구하는 일이 간간히 있을 거야. 자,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즉 어떤 족도를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찍으면 그게 한 개면 점 하나 구해지겠지만 그런 점이 무수히 많으면 그 점들이 좌취를 만들겠지. 그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어떤 점의 좌취를 구하라 그러면 그 점을 x, y라고 둡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표현이 있겠죠, 문제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는 뭐가 되니? 직선이죠? 네.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거 무슨 의미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를 두 개 한다면 이걸 다음에 y좌표가 나오는 그런 점들이야. 여기에는 어떤 점을 잡아도 이 관계를 만족하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별게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된 관계식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다. 그럼 우리가 봐봐.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걸 x, y를 한다면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 방정식이 지금 어떤 1차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배울 원의 방정식 모양이면 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란 거는 결국 XY 좌표평면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치? 그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자치의 방정식도 어떤 점을 자치가 도형을 만드니까 그런 점을 x, y로 두시고 그 x, y 사이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럼 갑니다. 문제 8번 가시면 두 직선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 돼 있어? 3x 더하기 4y 빼기 6은형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5x 마이너스 12y 빼기 6은형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결국은 뭐야? 좌추의 방정식이니까 얘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얘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 맞니? 네. 그러면 그 위에 한 점을 뭐라 잡는다? x, y로 잡을게. 뭐 p라 두든 안 두든 상관없고 어쨌든 임의의 한 점을 p라 잡고 그 점을 좌표로 x, y로 둘게요. 그럼 내가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이 x, y 사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냐? 뭘 만족해야 되는 이 점 p는? 이 점 p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게 조건이야. 그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볼까? 얘하고 얘 사이 거리와 얘하고 얘 사이 거리가 어때? 같은 거지? 네. 그럼 얘하고 얘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겠네. 기억나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 a제곱 9 더하기 b제곱 16 분의 절대값. 자, x자리에다가 이 좌표 넣는다고 그랬죠? 네. x는 그대로 3x, y자리에 y가 들어가면 4y 빼기 6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그래도 구해볼 수 있겠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144 분의 여기 x 넣고요. 여기 y 그대로 넣고 여기 되겠지? 네. 근데 그 둘이 어때 돼? 같아야지만 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y 점은 결국 이 직선을 만들겠죠.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얼마고요? 5가 되고 여기 얼마 되니? 13이 되겠지? 13. 그지? 5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은 13분의 절대값 5x 마이너스 12y 빼기 6이랑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현재야 돌지 말고. 자, 양쪽에 절대값 있어. 어떻게 풀었니? 절대값 A는 절대값 B입니다라고 있으면 어떡한다? A는 뿔마 B입니다라고 풀죠. 네. 절대값 없애면서 양쪽 한쪽에 뿔마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 풀 때 자, 어떡한다? 1번 하나는 그대로 5분의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은 그대로 13분의 5x 빼기 12y 빼기 6이라는 거 하나 풀고요. 두 번째는 5분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붙이고 13분의 5x 마이너스 12y 빼기 6으로 쓸 수 있겠죠. 귀찮지만 이거 열심히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직선의 방식이 두 개 나오겠다. 그지? 둘 다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식이죠. 왜? 각이등분 방식은 이렇게 나눠 있고 이렇게 나눠 있겠죠. 네. 그리고 두 각은 어떻게 서로 수직이겠죠. 두 각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이겠죠. 풀면 되겠죠. 안 해. 왜? 너네가 해? 그 다음 계산이잖아. 왜 없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어디래님? 자, 필수의 8번 옆에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점점하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거다. 점의 자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저 적으라고요? 저렇게 해석이 되어야지만 조건을 만들 수 있지. 각의 등수는 어떻게 조건 만들지? 이 조건식은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1번에 아예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죠. 아, 그게 과거 이동사의 뜻이야. 그치? 2번은 과거 이동분사한 데 있으니까 두 점으로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한 점을 x, y로 두시고 x, y하고 각각의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이건 말고 있으면 어렵지는 않은 거야.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하면은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도형의 방식 부분은 외워줄 부분들 확실히 외워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진짜. 자,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다음 도형인 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도 자취야. 일종의 자취 방정식이야. 한번 볼게. 뭐야? 원 방식이? 네. 자, 원의 정의가 뭐야? 동그란 거. 아이, 진짜 식상해. 왜 그렇게 그날 또 나와? 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닌데? 지름의 길이. 원의 정의가 뭘까요? 동그라미 하지 말고. 반지름의 길이. 원의 정의는 이거지. 보세요. 한 점이 있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몇 개 있겠어? 여기 하나 R 떨어진 것도 이쪽으로 R 떨어진 것도 있고 R 떨어진 것도 있겠죠? 몇 개니? 개 많지? 그 개 많은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원의 중심이라고 보겠죠. 네. 원은 중심부터 거리가 어때? 다 같이 일치.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 다 찍혀서 만든 도형이야. 그래서 원의 정의는 한 점, 평면의 한 점으로부터 동그래요? 동그랗게 그린 게 아니고 한 점부터 일정한 반의 길이? 거리에 있는 중심? 점들의 뭐다? 자취. 그지? 평면의 한 점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구해볼 수 있겠죠. 예. 좀 전에 어떻게 했니? 자, 중심의 좌표가 A, B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원의 방식을 구해볼게요. 이 일자의 거리를 뭐라고 보겠어?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한 점은 뭐가 되겠어? 원의 중심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구해볼게. 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 원위의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의 좌표를 뭐라 둔다? X, Y로 둔다 그랬죠. 그리고 X, Y 사이 관계식을 만들면 되지. 네. 그럼 여기서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얼마 된다? R이 되면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그리고 할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이 되는 거겠죠. 루트 귀찮으니까 양면을 제곱해버려서 루트 날릴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야? X, Y 사이 관계식이고 이게 원의 자취를 나타내는 방정식이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서 원을 쉽게 구해낼 수 있었어. 됐지? 네. 자, 이거 뭐야?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거야. 뭐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하고 있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의 형태야.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표준형이야. 기준이 되는 형태라고 해요. 왜? 중심 바로 낼 수 있죠. 중심 얼마야? A, B. 반지름 얼마야? R.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그거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 네. 중심 얼마? A. 그럼 중심 어떻게 찾는데? X, Y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보호가 밖에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X했으니까 그걸 그냥 보호 바꿔서 보내면 중심 X좌표. Y 뒤에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그걸 보호로 바꿔서 보내면 중심은 Y좌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 되는 거야? 여기 붙은 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저기에다 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 구해지겠구나. 그지? 그렇게 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낼 수 있고요. 거꾸로 중심과 반지름 알아도 내가 원의 방식을 만들 수 있네. 예를 들어볼까? 중심이 I,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X 바꾸어서 들어간다 그랬죠? 바꾸어서 플러스 1의 제곱 Y 바꾸어서 들어간다고 빼기 3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아니야. 그지? 자, 두 번째. 자, 중심이 얼마고? 마이너스 3. 바꿔서 이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이고 맞지? 반지름이 얼마야? 10. 그치 10 아니야.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루트 10이라 써야 된다고? in 원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현경아 얘는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네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 거야? 1. 에이씨, 이를 왜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건 뭐가 있는 거야? x 빼기 0, y 빼기 0인 거야. 그지? 그럼 중심이 얼마야? 0,1이고 반지름 얼마에? 1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니까 빠져 있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는 0이 있는 거야.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결국 원은 그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의 방정식은 금방 뚝딱 만들어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것 때 그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이처럼 아까처럼 쉽게 주진 않겠지? 네. 이러면 시험 문제의 자격이 있어 없어? 가치가 없잖아. 누가 다 맞출 텐데. 그러니까 그 중심과 반지름을 내가 조금 생각을 해서 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중심이나 반지름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뭐 해야 돼? 미지수로 넣고 원의 방식을 만들어둘 수 있겠죠. 네. 맞니? 네. 모르면 미지수로 두면 되는 거야. 네. 중심은 A, B, 반지름은 R 미지수로 두면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문제에 쓰여질 거라고요. 자, 필사제 1번 볼게요. 아, 배고파. 그렇게 배고프네.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 보드람 치킨에 닭똥집 튀김. 저 마라탕 먹고 왔어요. 아니 저 마라탕 집 갔는데 저보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맞췄는데 인사하는 거니까 저 알아보시던데. 누가? 그 마라탕 집 그 자주 가서? 주인분이 왜 그러지 않아? 형님. 노랗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서. 네가 한번 생각봤지?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면서. 노란서 온 거야. 뭐 기억하고 있어. 널 알아본다. 맨날 가니까. 그냥 넣어라. 1. 중심이 원점이야. 0,2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아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이죠. 네. 중심이 0,2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이야. 그럼 뭐를 몰라 지금? 반지름은 모르죠? 네. 반지름 빼고 치우면 되는 거야. 중심 0,2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반지름 모르니까 일단 r제곱 쓰놓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r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잖아. 얘를 지나지. 지난다 그러면 xy에다 대입하는 걸 알잖아. 맞지? 어떤 도형이 한 점을 지난다 그럼 그 점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마3 대입하면 9, 4 대입하면 16, r제곱은 25. 맞지? 그럼 여기다 뭐야? 25로 써놓으면 끝이지 뭐. 반지름 얼마나 뜻이니? 5가 되겠죠. 두 번째 두 점. 아, 힘드네. 자, A가 보세요. 1,8이고 B는 5,10인데 이 두 점이 그냥 두 점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지름의 양 끝점을 돼 있죠. 자, 보세요. 두 점을 지나는 거는 몇 개 그릴 수 있어? 몇 개 그릴 수 있어? 두 점을 지나는 거는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예. 그지? 좀 돈같이 안 생겼지만 어쨌든 크기를 달려면서 무수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점 두 개만 가지고는 원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세 점을 지나는 뭐야? 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원을 하나로 정하려면 점이 몇 개는 필요해? 원래는 3개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나와 세 점을 주고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함께 딱 보여줘. 오케이? 근데 그 두 점이 그냥 두 점이 아니고 뭐라면 그 두 점이 그냥 두 점이 아닌 지름의 양 끝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야, 어떤 두 점을 주고요? 이 두 점이 지름이 되도록 원을 그려 그러면 뭐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겠죠. 맞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갖다 주면 그걸 지나는 원은 그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건데? 쉬워.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면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지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의 중심 어디 있냐? 가운데. 둘의 한가운데에 있겠지. 아, 두 점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 중심이 되는 거야. 맞네? 네. 이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중심 구할 수 있겠네? 중심은 중점 구해야 되니까 둘이 대서 나누기 하면 3. 대서 나누기 하면 얼마? 9. 중심이 3,9야. 자, 그 다음 또 뭐 구할 차례야? 반지름 구할 차례지. 반지름 어딨니? 이 거리나 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죠. 네. 방금 구한 중심과 두 점 중에 한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되는 거네. 그러면 반지름은 중심하고 이 점 사이 거리 구할까? 네.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게 루트 3 빼기 1의 제곱 4 9 빼기 8의 제곱 1 반지름 얼마 된다? 루트 5 이렇게 해서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이제 원 만들 수 있겠네.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우리 그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이 바로 중심. 그지? 그리고 그 중심과 두 점 중에 한 점 사이 그리고 하면 그게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나오면 그걸 만드시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필사지 2번. 현재가 너무 돌린다. 응. 돌려요? 샀다 하는 볼래? 자, 그 다음에 볼게. 필사지 2번 보시면 자, 뭐라 되니? 중심이 X축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과 3,1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 그러니까 이 점들을 지나면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되는 뜻이잖아. 그럼 대입하려면 일단 원의 방정식 일단 만들어줘야겠네. 네. 뭔가 형체를 맞추고 있어야지 대입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 만들면 뭐가 필요하겠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금 둘 다 모르죠. 둘 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 세팅해야지. 중심 몰라둘까요? 모르면 A, 들어두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모르면 R로 두고 풀어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할 거야. 자,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식을 원의 방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1,1 x에다가 1, y에다 1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고 3,1 x에 3, y에 1을 넣고 정리하면 되겠지만 식이 두 개 만들어지만 미지수 지금 몇 개야? 세 개지? 나와 안 나와? 안 풀려? 뭘 안 쓴 거야? 자, 중심의 좌표를 모를 때는 기본적인 모양이 A, B를 두는 게 맞아. 근데 그 중심에 대한 어떤 조건, 설명이 붙어 있으면 그 설명을 반영해서 중심의 좌표를 바꿔줘야지. 원래 A, 자, X축에 있는 점이라지. 야, X축에 있는 점은 어떤 성질이 있어? X축에 있는 점들이잖아. 어떤 특징이 있어? 에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성질이 공통적으로? Y가 Y좌표가 얼마야?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도 X축에 있으니까 Y좌표가 뭐란 얘기야? 0인 거야. B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지수 하나 뚫지. 중심 A, A니까 X 빼기 A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A니까 Y 제곱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귀찮지만 자 1 빼기 A의 제곱 Y에다가 또 1 넣었죠. R 제곱이야. 됐지? 3,1도 대입하자. 3 빼기 A의 제곱 Y에다 1 집어넣었어. R 제곱이죠. 둘이 연립해서 풀어야지. 얘도 R 제곱이니까 둘이 어때? 같죠? 그러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이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과 같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 소거시키면 되나?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고 9
마이너스 6a 플러스 a 제곱이죠. a제곱 나가겠네? 마이너스 6a 가면 플러스 6a 4a 1로 보면 9 빼기니까 8 따라서 a는 얼마다? 2 빼기 2 나왔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원의 방식 완성. 그럼 r 구해야 되네? 여기랑 이 중에 아무 데나 2 집어넣으면 되겠죠? a 1을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이 r 제곱이죠. 따라서 r 제곱자리에 어느 된다? 2 써주시면 되겠죠. r은 루트이고 r 제곱자리에 2 쓰시면 되겠죠. 그럼 원의 방식 어때? 만들어지네. 오케이? 그래서 자 중심을 오케이. 원의 중심을 모를 때는 중심을 원래는 a, b라 두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라면 중심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a, b가 아니라 뭐라 되는데 a, 0로 두는 거야. 두 번째 중심이 어디 있으면 y축에 있으면 y축에 있는 점들은 x좌표 전자 있죠. 그러면 0, b라 두시면 되는 거야. a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 점들은 x좌표 y좌표 항상 어디 나오니? 똑같이 나오지. y는 x라는 직선은 x좌표 y좌표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중심을 a, b가 아니고 뭐라 쓰면 되는 거야? a, a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럼 x좌표를 a라 두면 y좌표는 얼마야? x a를 두면 y는 2a 플러스 1이지. 따라서 a, 2a 플러스 1로 두셔야겠죠.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 위에 있다. 또 간다. a, fa라고 중심을 세팅하시면 되겠지. 식이 어떤 모양 나오든 간에. 그러면 b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결국 봐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원래는 중심 미지수가 2개였지만 조건에 의해서 미지수가 계속 몇 개? 한 개로만 표현되겠죠. 저렇게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됐지? 그래서 자 일단 원의 방식 만들 때는 중심과 반지는 필요한데 모르면 어떻게 한다? 문자로 세팅한다. 그때 중심을 세팅한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하나 더 배울 거야. 반지름을 또 표현하는 방법을 특정한 조건을 해서 그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나중에 총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럼 밑에 문제 2-1번 봐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돼 있죠. 그럼 중심을 뭐로 둘 거야? a, 0으로 두라는 얘기지. 2번 중심이 y축에 있고요. 그러면 중심을 0, b라 두고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2-10번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심을 a 플러스 2로 두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원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셔야겠죠. 괜찮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누군지 말 안 했지만 누가 너무 졸려하기 때문에 살짝 끌었다가 바로 갈게. 졸린 사람만 잠깐 눈 붙여. 현주 알겠니? 그래서